안녕하십니까. 프런트라인 김현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정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 함께 보시죠.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속실장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감에서 할 게 변변치가 않거든요. 비선 의혹 운운하는 거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감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십시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입틀막은 윤석열 정권이 잘하는 거죠. 말 조심하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감문화 지키려고 작정하는 거야 뭐야? 아이고 진짜.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이기현 의원, 고양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학교 앞에 현수막건 그 의원이죠. 김현지가 누구냐? 현재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성남 시민모임 사무국장부터 시작하여 성남의 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비서관, 또 이재명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고향과 나이, 학력 등 기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는 비선 실세 아니냐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일명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말을 끊는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도 했죠. 정부는 하루빨리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내보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현지 실장 이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선으로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추나대전부터 5년 전 선거법 표결까지 일명 동물국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국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국회는 싸움의 장이고 상호 인격 모독의 현장입니다. 이제 변화해야만 합니다. 국회는 자신의 정당을 지킬 것이 아닌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비록 교내 언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정보 또한 전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편향될 수 있고 기자의 시선은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과 견해들을 모두 뉴스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의 무게를 맞추겠습니다. 종합적인 뉴스, 견해와 설기를 통한 공정보도, PSBS가 함께합니다. 종묘 앞에 140여 미터의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 여야 갈등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네스코와의 합의까지 검토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내세우며 종묘 앞 세운 4구역의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세운 4구역과 종묘는 180m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이유로 종묘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갈등은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의 길을 누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반면 세운 사역 주민들과 우세훈 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으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간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여야 갈등이 뜨거운데요. 박희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도록 구조가 설계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와 배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중앙지검은 항소 입장을 냈지만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의 압박으로 인하여 항소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노만석 검찰청장 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은 점점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항명검사들은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라며 강력한 압박에 들어섰습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새벽 배송 관련 이슈도 뜨겁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박희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 배송 금지를 주장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쿠팡 노조 측은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추진을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야권 성향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벽 배송 금지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반면 친여권 성향의 장혜원 전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규제라며 반박했습니다. 새벽 배송 금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이슬람계 미국인인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30대 진보 정치인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람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미국 뉴욕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진보 세력의 부상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인들이 큰 결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의 선거 결과 이후 모든 미국인이 직면하는 결정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공산주의와 상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미국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싶다면 어제 뉴욕 선거 결과를 보면 된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시장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자 공격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한 맘다니,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앞으로 그의 활동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를 내세우며 진보 진영에서의 잠룡으로도 매우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PSBS 조영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펙 후속 보도입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2015 경주 에이펙이 지난 1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부분 성공적인 에이펙으로 평가하며 자축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은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적으로도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대표 젠슨 황의 GPU 26만 장 국내 공급이 확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의지 중 하나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가는데 매우 빠른 지름길이 열린 셈입니다. 또한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의 3자 깐부치킨 치맥 회동도 기업인의 친근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동안이라도 반복적이고 눈살 찌푸려지는 국내 정치 이슈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주를 바라보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가장 강력했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이펙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정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호 견제 균형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익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PSBS 조영호입니다. 최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AI를 이용한 부정시험이 적발되면서 무효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 시험에서는 AI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손과 얼굴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피해 챗GPT 같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 답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교수진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던 중 학생들의 오픈 채팅방을 통한 문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험은 전면 무효화되었으며 교수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모두 F학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모두 우리나라 최정상 대학교로 불리지만 두 대학교 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했던 판단을 두고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의 비대면 시험 증가에 따른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SBS 이윤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12월 9일 시험이 끝난 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